강프로입니다. 자, HLB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 채널에서 HLB를 다루고 있습니다. 뭐 거기서 뭐 주말에 항서제약에서의 뭐 문서에 대한 부분, 그리고 내용에 대한 부분, 그 내용이 나왔는데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가지고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 그리고 다 각자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보다 주가에 대한 움직임이 왜 이렇게 나오는 건지, 그리고 그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HLB는 하한가 이틀째 갔고요. 그리고 HLB는 저는 오늘 매수에서 매도까지 다 이뤘습니다. 한 3% 정도 손절해서 오늘 매매는 끝났는데, 오늘 이 HLB를 왜 매매를 하게 됐는지, 그리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봤는지, 그리고 반등하는 구간이 나올 겁니다. 이격은 무조건 좁혀야 돼요. 그리고 좁히는 구간에서 폭발적인 상승세가 나올 텐데 그 폭발적인 상승세를 왜 잡아야 되는지, 그 내용까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내용부터 보시죠. 그룹사에 대한 움직임을 한번 봐야 되는데, 가장 거래가 많았었던 게 HLB, HLB 제약, HLB 생명과학,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 HLB 오늘 하한가고요. 그리고 여기서 HLB 제약, 그렇죠, 오늘 27% 하락해서 끝났고요. 그리고 HLB 생명과학 13% 하락해서 끝났습니다. 자, 근데 특이사항이 있어요. HLB 생명과학은 뭐 적게 올랐다 그런 걸 떠나서 다 HLB가 이끌고 간 겁니다. 근데 뒤따라서 올랐고 적게 올랐으니까 하락하는 폭도 이미 힘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하한가 두 방, 장중에까지 보면 하한가 두 방을 가면서 신저가를 만들고 더 이상 추가적인 하락세가 없다는 거죠. 여기에 주목합시다. 그리고 HLB 제약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상승하는 초입 구간까지 내리니까 하한가를 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본다면 HLB도 그렇죠, 이런 부분을 거의 다 반영을 한 겁니다.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뭐 내릴 수 있거나 그런 상황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구간에서 우리가 반등이 언제 나오는지, 왜 반등이 나오는 건지, 그게 중요하겠죠. 다들 뭐 항사제약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다, 이거 다들 아는 내용이잖아요. 실제 HLB 그 채널에서도 진양곤 회장이 직접 나와갖고 이야기를 했고, 이게 좋다 나쁘다 뭐 다들 의견이 분분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양곤 회장은 개인적으로 저 능력은 인정한다. 돈 구해오는 능력, 그리고 뭐 뚝심도 인정한다. 근데 저는 정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뚝심이나 돈 구해오는 능력, 이것보다 너무 이 확신에 찬 그런 부분을 주주들한테 심어준 것은 맞습니다. 물론 그거를 뭐 어쩔 수 없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지금 있다는 거 저도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건 그거고 우리는 이 구간에서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그냥 뭐 매도하고 나간다거나 그런 상황을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식으로 회복 구간을 만들어내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답이 나왔습니다. 뭐가 나왔어요? HLB 제약 하한가 안 갔고요. HLB 생명과학은 오히려 양봉 마감을 했다.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주식시장은 그렇죠, 가격인 부분에서는 정직하다. 그렇죠. 어떠한 예상도 하지 않고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정직하다. HLB는 하한가 마감이 됐지만 제약 그리고 생명과학은 오히려 양봉 마감이 됐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빠질지, 그 구간에서 우리가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 내용을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 왜 이게 중요한지 제가 그 구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면, 자 보세요. 제가 어떤 구간에서 매매를 이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 HLB 오늘 거래한 내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HLB는요 오늘, 그쵸, HLB는 오늘 생명과학이 오히려 양봉 마감을 했지만 HLB 같은 경우에 하한가를 또 갔잖아요. 내일은 안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자, 이 분봉에서 제가 어떻게 거래했는지를 보시면요. 자, 쭉 보시면 하한가 풀리고 나서 매수를 했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내려가는 과정에서 하한가를 딱 갔을 때 그냥 매도하고 나왔습니다. 혹시 몰라서. 근데 이 구간에서 생명과학이 종가까지 뭐가 나왔어요? 오히려 시가 대비해서 상승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구간에서는 HLB도 거의 뭐 저가를 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약간 나오겠지만, 그게 뭐 한 이틀에서 3일, 길면 요 정도 나오는 거고, 이 구간에서는 다시 반등하는 구간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이격을 좁히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물량을 줄여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전략을 왜 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내용 한번을 계속해서 보시면 이 내용을 보실 수가 있는데, 자, HLB 제가 과거에 거래했었던 그 내용 한번 보시자고요. 자, 내용 보시면요. 12월 달에 신고가를 갔습니다. 물론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발생을 했었던 거죠. 근데 그 이후에 뭐가 나왔나요? 매수, 매도, 그쵸? 계속해서 신고가 구간에 매매를 했을 때 1월달 같은 경우에는 자 1월 29일 날 31% 수익 보고 나왔고요. 그리고 2월 말 내가 판 것보다 더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매수, 매도까지 진행한 결과 어때요? 18%, 13% 이렇게 끝까지 제가 수익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쭉 올려서 보시면은 오늘 거래한 5월 20일 날 말고도요.
4.5%의 수익을 추가적으로 냈습니다. 마지막에 떨어지고 반등하는 과정에서 안 올라가니까 판다는 거죠. 즉 이렇게 가격을 보고 매매했을 때 피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저라고 뭐 리보세라닙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없었겠습니까? 그렇죠? 있습니다. 그리고 리보세라닙에 대한 기대감을 제가 어떤 식으로 가지고 있었는지까지도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거보다 지금 중요한 급한 게 뭐예요? 가격적인 부분입니다.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전 다 동일한 매매를 합니다. 어떤 특정한 종목을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수익이 나더라. 그게 아니라 다 동일한 매매, 즉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를 했을 때만 수익이 난다는 거고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뭐 재룡산업이나 그런 종목군들을 보더라도 어때요? 강한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 그렇죠? 자, 그래서 HLB에 대한 부분, 그렇죠? HLB에 대한 실시간 타점 그리고 반등 구간이 100% 나옵니다. 한 2에서 3일 정도 안에 나올 겁니다. 그리고 내일은 이제 하한가 안 간다고 보시면 돼요. 내일은 개파락도 안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구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시세가 너무 빠르고 오늘 저도 손절한 거 보셨죠? 그 구간에서 제가 어떤 식으로 공유를 할 건지 여기 소통방에서 그렇죠?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 건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이거 가격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되고요. 소통방은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되고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억은 제가 여기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모두 신고가 구간에서 있는 종목군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정확하게 와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진짜 중요한 내용은 주식시장의 원리예요. 그런 상황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신고가 종목군들을 해야 된다. HLB도 그런 종목군들 중에 하나였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완료된 매매. 아까 전에 뭐 재룡산업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보여드렸었는데 어때요?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했을 때 35% 정도의 수익. 자, 이거 보시자고요. 재룡산업은 다시 올라옵니다. 근데 저 팔았죠. 고가라서 판 게 아닙니다. 그쵸? 단기간에 많이 올랐고 고가에서 매물이 나왔기 때문에 매도를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왜 다시 올라요? 쌍봉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고가가 낮아지는 상황이 나와야 주가가 폭락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올라가는 구간에서 뭐가 나오느냐? 기대감이 발생하는 겁니다. 실적이 좋아지는 상황을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즉 실적이 좋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좋아질 거니까 올라가는 겁니다. 기대감 말고는 주가가 이렇게 폭발적인 상승을 보일 수 있는 이유는 없습니다. HLB 마찬가지입니다.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 최종적으로는 뭐예요?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게 약간 뒤로 밀렸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밀린 걸 우리가 그냥 가지고 있으면 너무 힘들어서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야기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 거고 무조건 가격 봐야 된다. 그렇죠? 그랬을 때 이런 정도의 매매를 꾸준히 할 수 있고 HLB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저는 팔았어요. 그리고 저는 고가에 팔았어요. 이런 거 제가 자랑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매매를 제가 진행을 하고 있다. 그렇죠? 오늘은 손절했지만 내일도 다시 재공략 예정이고요. 그런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실시간 타점으로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소통방 입장 링크를 다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세가 진행되는 원리 그리고 이렇게 타점을 잡는 원리가 있겠죠. 그 원리에 대한 부분은 여기 HLB의 단기 보유 전략 무엇보다 가격이 중요하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여기 단기 보유 전략에 대해서 제가 이격을 어떻게 좁혀가야 되는지 그 단기 보유 전략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HLB만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이 급하죠. 그래서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HLB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실시간 타점과 함께 이번에 100% 이격을 줄입니다. 그래서 이격을 좁히는 과정에서 단기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래야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다는 점 이거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FDA 통과된다 안 된다 이런 거를 예상을 해서 지금은 보지 말자는 겁니다. 일단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래야 우리가 반등이 어느 정도 뭐 적게 나오든 많이 나오든 추가적으로 고가 돌파가 있든 없든 간에 우리는 일단은 챙겨놓을 걸 챙겨놓고 가자. 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뭐 테라퓨틱스나 뭐 바이오스텝이나 이런 쪽에는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적게 올랐기 때문에 그래요. 즉 가격은 절대로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반드시 받아가서 공부하시고요. 실시간 타점이 필요하시면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HLB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다 실시간 타점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HLB에 대한 기대감, 그쵸? 뭐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 그런 것보다 일단 지금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될지 방향을 아는 게 중요하다. 이격은 좁힙니다. 21선
60일선의 이 주가와의 괴리가 너무 벌어졌기 때문에 무조건 반등 나오는데 상한가 한 방 반 이상 봅니다. 근데 그 구간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될지 그 부분이 중요하고, 그런 구간에서 우리가 어떻게 분류를 하고 어떻게 이 가격적인 부분을 봐야 되는지, 그리고 다음 종목은 뭘 해야 되는지를 제가 다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 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1월 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여기 어보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 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 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어보브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 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 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 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쵸?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10,000원부터 60,000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에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